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이번에는 중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적어도 50% 이상 갈볼 만한 종목군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일단 지붕 뚫고 하이킥. 네. 지붕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정확합니다. 신고가를 또 한 번 낼 것 같다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네. 넌 나만 바라봐. 밖에 찾지 마. 저한테 얘기하신 거 아니죠? 저거 2달 전인가 네. 제가 썼던 키워드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네, 자, 눈도 아주 예쁘게 자, 넌 나만 바라봐 하면서 우리 양태현 대표를 향해서 딱 이렇게 카메라 쪽.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살아있는 5G다라고 주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네, 넌 나만 바라봐는 TSE구나. 네. 그리고 지붕 뚫고 하이킥 종목은 HFR이고요. 자, 도대체 이 키워드를 왜 준비했는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할 만한 HFR, 그런 단순한 의미겠죠? 맞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제가 그동안 우리 김우석 대표님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드렸던 거 죄송스러워서 말씀 그대로 제가 강조했듯이 지붕 뚫고 하이킥 할 수 있는 종목,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두 번째 종목인데요. 역시나 되는 업종 5G 안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무선 장비 모두 취급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데 중계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기사 하나를 봤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2020년도 스마트폰 출시 예정된 스마트폰들의 이 특징을 봤더니 분명히 결은 다르다라고 이제 나와요. 뭐 스마트폰 형태로 폴더블 형태로 나갈 건지 아니면 기존 형태를 좀 더 강화시킬 건지. 근데 재밌는 건 그 기사 안에서 각 모델 옆에 가로 열고 써 있는 동일한 글자가 뭐였냐면 5G였습니다. 양쪽 회사가 다른 결을 갖고 가지만 공통 분모는 결국 5G로 통합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됩니다. 5G 대장주 후보에 넣어 놓으셔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다시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붕을 뚫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넌 나만 바라봐. 밖에 찾지 말고 TSE. 이 종목 보란 그냥 단순한 의미겠죠? 네, 요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전방, 후방 반도체 장비랑 소모품을 파는 회사인데요. 낸드 가격이 오르고 완판될수록 따라서 가는 종목입니다. 다 팝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낸드가 잘 팔리면 주가가 오르는 구조, 이 종목 왜 그런지 설명드립니다. 네, 자, TSE. 자, 이것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가 보네요. 자, 살아있는 5G 이노와이어리스. 자, 시장에서 한참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기업인데, 자, 요거는 왜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올해 예상 실적을 봐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살아있는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던 거는 시장에서 이제 작년도 한 3분기 때만 하더라도 이제 5G 관련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도 나오고 주가도 약간 좀 숨고르기 국면이 좀 중기적으로 쉬어가는 국면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 부근에서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G 종목군들이 조금 더 힘을 좀 내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확장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서부터는 좀 눈에 띄는 상황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 종목들 사실 최근에 힘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세 종목 다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증권사 평가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자, 궁금한 내용이 좀 많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1인당 한 3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기업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게 중기적으로 한 50% 이상 갈 만한 이유,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FR, 네. HFR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게 제2의 라온피플이 될 수 있을까요?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화면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네. 우리 양태현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네, 라운피플 준비된 하면 그렇죠. 많이 갔다.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네, 갑자기 트기 시작해서 자, 목표 수익률 50% 들어와 버린 상태인데 자, 지금도 뭐 안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뭐 2, 3주 만에 50% 가면 제일 좋긴 좋지만 자, 오늘 준비한 종목도 뭐 저렇게 빨리는 안 가도 되고 어쨌든 올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한 50%는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역시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였죠. 지난주에는 수익률이 30몇 %대였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저런 종목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눌림이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언급드리는 종목들 신고가 상당히 이제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 한번 신고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따라가거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 좀 눌리게 되면 어떻게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HFR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LTE에서 5G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 5G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라디오 주파수 AM과 FM 이런 개념 비슷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5G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를 멀리는 쏠 수 있는데 이 쏠 수 있는 반경 각도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계기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5G로 넘어가게 되면 중계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HR 같은 경우에는 인빌딩 솔루션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빌딩 안에서 이제 이 중계기들 있으면은 뭐 막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인빌딩 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중계기 기지국 늘어나는 데 있어서 매출을 늘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존 깔려 있었던 게 커버할 수 있느냐? 커버할 수 없습니다. 새로 다시 다 깔아야 되고 지금까지 인빌딩 솔루션이 깔려있는 퍼센트를 보게 되면 현재 한 1% 수준으로 지금 아직 개화하지도 않았다. 그럼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업체들이 삼성전자 우리나라만 보게 되면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모델은 다 달라도 5G로 결국에는 귀결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파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봤더니 퍼센티지가 점유율이 1%밖에 성장을 안 했다. 그럼 99% 더 깔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상 실적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330억에서 한 490억 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유로 결론적으로 5G 대장주 후보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5G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뭐 단기에 끝날 분위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한 3, 4년 정도는 더 투자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큰 수혜를 볼 것 같다. 올해 내년도는 뭐 거의 당연스럽게 사상 최고 실적이 예고가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다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눌림목 나올 때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임주아 파트너의 TSE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넌 나만 바라봐. 자, 이 종목만 바라봐도 되는지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요즘 소부장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소부장에서 장을 여기 안에서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모품 관련 기업인데요. 낸드 프로브 카드를 여기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보드 사업을 하고 OLED 검사 장비 그리고 IC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열 상장사가요. 타이거 일렉, LDT가 있고요. 상장 안 한 회사가 GM 테스트랑 메가터치가 있는데 이 상장 안 한 회사가 아주 알짜예요. 지금 전방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낸드가 잘 팔리면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인데 최근 1월 2일에 삼성 SDI에서 지금 수급 138억 정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38억 수주받은 거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OLED 검사 장비가 3분기 이후 낸드가 좋아지면서 따라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 회사의 실적 개선을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은 2016년에 337억 벌다가 그 다음 연도에 17년에는 395억 벌면서 조금 차이 나더니 갑자기 2018년 되면서 441억으로 100억 더 벌고 2019년 되더니
이미 500억 벌면서 100억 더 벌고 지금 2020년 예상치가 600억이 넘어가는 100억 늘어나는 수준인데 이게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개선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OLED 수준화하는데 아직도 주가 안 간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 계열사 상장하는 메디터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분율을 82%나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보핀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시가총액 되게 큰 리노공업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리노핀이랑 똑같은 동일한 사업류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웨이퍼 레벨 테스트 할 때 이 프로브 카드와 후공정 할 때 패키징 단계에서 쓰는 IC 테스트 소켓에 들어가는 이 소모성 부품이라고 해요. 요게 매우 고성장하고 있어서 매출이 계속해서 효자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 보드 부분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전공정, 후공정 다 되는 소부장에서 장대장인 건데 그 테스터와 핸들러 사이에 인터페이스 보드의 전기적 그 신호를 연결한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 보드 위에다가 IC 테스트 소켓을 얹거든요. 근데 이 IC 테스트 소켓이 칩하고 1대1로 대응해서 패키징 단계에서 검사를 하는 장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아주 효자예요. 매우 잘 팔려서 지금 인터페이스 보드 실적이 따라서 계속해서 낸드가 팔리니까 막 따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타이거 일렉에서 파는 거는 PCB 제조 회사 실적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순현금이 207억 원. 그리고 무차입으로 경영하는 게 171억. 일단 돈이 있는 회사고 시가총액의 22% 수준을 현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돈도 있지. 이 전공정, 후공정 다 하지. 낸드 가면 같이 가지. 근데 주가가 많이 못 갔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2,000억에서 2,20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이 한 220억에서 28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봐요. IC 테스트 소켓 부분, 그다음에 지금 1월 2일 수주받은 OLED 검사 장비, 그리고 자회사 메가터치에서 팔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 저는 실적보다는 성장성 있는 종목,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좋아하는데 그 종목 TSE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만은 이 12월 들어서 외인 기관이 지금 쌍끌이로 좀 달라붙고 있네요. 방금 얘기하셨던 이러한 업황 호조를 눈치를 채고 배팅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최근에 아무튼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직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외인 기관도 아직은 물량을 내놓지 않고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 잡히고 있네요. 자, TSE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자, 우리 조민급 파트너의 이노와이어스. 아무래도 이 통신 장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쪽은 거의 사상 최고 실적은 2, 3년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쪽을 차라리 관심을 갖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상용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설비 투자가 좀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전파를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이지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대부분이 지금 4G, LTE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제 5G 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5G가 안 되는 쪽에 가면 자동으로 이제 LTE로 바뀌거나 아니면 LTE 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아직 전파망 자체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전파가 전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중계기 단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신호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노와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 통신 신호에 대한 계측과 검사를 하는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스몰셀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아파트나 좀 큰 건물들 같은데 이렇게 벽면 천장 같은 데 보시면 조그만 중계기 같은 것들이 이제 SK텔레콤이나 KT, LG 플러스 이렇게 달려 있는 이제 조그마한 단말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러한 스몰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더 확산되는 기류로 가려고 한다면 더 작은 망에 대한 쪼개지는 그런 구간들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노와이어스를 아까도 살아있는 5G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은 작년도의 실적이 워낙에 좀 크게
점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좀 많이 반영이 되어졌고 지금 현재 이노와이어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는 올해까지도 추가적인 성장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는 5G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